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입니다. 오늘은 일본 고대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사진은 교토 금각사죠. 쇼군 장군이 아주 멋있게 황금색을 칠한 사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금각사 주변에 리츠메이컨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리츠메이컨 대학을 다녔는데 1869년 메이지 2년에 사이온지라는 황족이 설립한 대학입니다. 아울러 교토에는 우리 조상들과도 관계가 깊은 지역입니다. 특히 백제, 신라, 가야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석박사 하면서 한일 고대사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소설 무령왕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일 간의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칠지도라든가 무령왕이 외대왕 개체에게 보낸 구리고을 우전 8번경 명문을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고대 한일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것은 외명 류치초라는 중요한 서적이었습니다. 고대의 일본 백과사전으로 해이안 시대인 조헤이, 즉 승평 연간인 931년에서 938년 사이에 발간된 아주 중요한 서적입니다. 종합 백과사전인데 줄여서 외명초, 즉 와묘쇼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백제와 관련된 단어가 많습니다. 일본어의 유래를 한자로 적어놨는데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랄 만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외명초에는 국명이라든가 지명 그리고 행정명 등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특히 외명초에 백제를 구다라 한자로 구태랑이라 적어놨습니다. 구나 건이나 금은 음자입니다. 소리값만 가치가 있지 한자는 적당한 것을 그냥 붙여 쓴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어에서는 아떼지라고 합니다. 전부 큰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훈독으로 보면은 큰이란 뜻을 가진 오렐구자, 굳살건자, 세금자. 그러나 음차로는 전부 큰이라는 뜻이고 태랑은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외명초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도서관에 들려서 이 책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전부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외명초에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제가 하나 논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일본의 종합백과사전에 일본어 해비가 패미로 쓰여져 있었던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0세기 당시에 일본에서 뱀을 패미로 읽었다고? 와 완전히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10세기에 쓰여진 외명초는 일본의 종합백과사전입니다. 일본어 유래가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증거가 이 외명초에 버젓이 올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뱀을 해비라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해비가 아니었고 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고대 백과사전인 외명초 거기에 이렇게 곱배에다가 아름다울 밑자로 써서 딱 증거로 내놓고 있습니다. 곱배는 두 배라는 뜻이죠. 밑자는 아름다울 미. 이것은 아떼지로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소리값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뱀을 뱀이라고 불렀다는 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백제인의 후예인 충청도인들이 말이 느리죠. 특히 서산, 홍성, 예산 쪽이 느린데 서산을 본토배기들은 서산이라고 하죠. 서산.
그래서 뱀을 뱀이라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부르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빠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돌 굴러가유 해서 보면은 벌써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은 뱀이라고 하거나 또는 뱀이라고 하죠. 아버지 뱀! 하고 바로 경고를 날리죠. 요즘은 말과 행동도 빠릅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옛날 6, 70년대는 개고기를 많이 먹었죠. 시골에서 특히. 그래서 자네 개고기 먹나 하는 것을 충청도에서는 아주 간단히 줄여서 개혀? 개혀 하면 개고기를 먹나 이런 뜻이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단어들이 충청도에 많습니다. 하여튼 고대에 백제어를 받아서 그대로 뱀을 뱀이라 불렀던 일본인들이 지금은 해비라고 부르죠. 해비. 뭐가 이상하죠? 고대에 쓰이던 백제어, 즉 한국어가 일본어로 바뀔 때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즉 뱀이가 왜 해비가 됐느냐 이런 뜻인데, 비읍은 히읗으로 바뀌고 미음은 비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뱀이가 지금은 해비로 부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외명초를 보면은 그 유래를 잘 알 수 있겠죠. 외명초, 외명류 취초, 줄여서 외명초라고 하는데 작을 외자죠. 일본인들이 옛날부터 작을 외자, 작고 못생겼다는 이 외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명도 나왔듯이 화합할 화자, 그리고 이름명자, 그리고 뽑을 초자 해서 화명초, 와묘쇼로 바꿨습니다. 현대의 일본인들은 왜 뱀이가 해비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외명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지금도 뱀을 뱀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름도 외명초 한자를 바꾸었고, 고대의 일본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람조차 한반도에서 대부분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싫어하고 또한 날조를 일삼죠.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다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명초에 쓰여진 뱀이를 보고서도 해비의 어원이 백제에서 왔다는 것을 충분히 논증 가능하죠. 이 외명초만 연구해도 우리 한국어가 일본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죠. 이처럼 한일 고대사를 연구하려면 일본 도서관이나 아니면 역사 유적지, 고고학 발굴 단지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일 고대사를 연구해야 됩니다. 일본은 고대로부터 안보상 한반도를 엄청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때문에 임진왜란도 일어났던 것이고 조선 말에는 나라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는데 철저히 일본의 고대사부터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인류에 큰 피해를 주는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같이 죽자 이거죠. 자기들만 죽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료나 자료를 근거로 고대로부터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